한인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대규모 전략적 조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인력의 13%를 감원하고 9개 지점을 폐쇄하는 구조조정도 단행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량형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올겨울 독감과 더불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종이 권고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한복의 날 결의안의 주 하원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열렸습니다. 연방 상원이 연방보훈부의 의료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군 신분으로 참전했던 한인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이제 미군 참전 용사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경 소속 여성 경관이 불법적인 마약 유통을 단속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 최대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개편을 포함한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케빈 킴 행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은행 업무와 효율성 개선을 위해 일부 직원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히며 이는 전략적 조직 개편으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전체 인력의 13%인 약 200여 명이 지난주 금요일 구조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남은 직원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의 인력 조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기업이 현재 그 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고 최적화시키는 과정에서 인력의 변동은 항상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BTS 프로젝트 하에서의 대규모 감원은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원된 직원은 회사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제공됐다며 은행 역사상 합병으로 성장한 배경이 있지만 직원들의 융화는 지속되고 있다며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케빈 킴 행장은 9개 지점 폐쇄 소식도 전해 LA 지점 2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쇄되는 지점과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본인 지점이 폐쇄 대상인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점 폐쇄는 감독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대규모 감원 조정에도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전략적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밝히며 기존 서부와 동부 등 지역으로 나눠진 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상품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4개 주요 부문으로 영업구조를 개편했는데 리테일, 커머셜, 코퍼레이트 뱅킹과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로 구성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소비자 중심으로 자금 유치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히며 융자 신청과 신규 계좌 신청 절차 등은 소비자에 맞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고객 편의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량형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올 겨울 독감과 더불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종이 권고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회관,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많은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량형 백신. 화이자 백신은 아직 공급이 원활치 않아 모더나 백신만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올겨울은 특히 코로나 변이뿐만 아니라 독감과 호흡기 질환인 RSV까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리플 데믹이 우려되는 상황.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독감 예방 접종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공공 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이런 그 병이 나던 때는 준비 삼아, 예방 삼아, 치료 삼아 꼭 맞을 필요가 있죠. I think that everyone needs to make sure that their health is a priority, make sure that they take care of their health, and taking vaccines every year is very important for that. 팬데믹 종료 이후 백신 접종은 더 이상 무료가 아닙니다.
연방정부가 무보험자들을 대상으로 11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무료 백신 접종을 돕고 있지만 이전만큼 백신 접종이 수월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3천만 명이 지금 미국에서 보험이 없던가 아니면은 보험이 좀 그러니까 백신까지 커버하기는 모자르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행히 그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부담 없이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새로운 개량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이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처음 접종 시 6개월에서 4살까지는 모더나 2회, 화이자는 3회 접종이 필요하고 5세부터 11세 어린이는 이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새 백신을 1회 접종하면 됩니다. 12세 이상부터는 이전에 백신을 접종했으면 새 백신 1회 접종, 첫 접종일 경우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25차례 무료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한 LA 한인회는 카운티 보건국과 상의해 올해 안으로 한 차례 더 무료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한 만큼 방역 당국은 올겨울 백신 접종과 독감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한복의 날 결의안의 주 하원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열렸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맑은 가야금 소리. 화려한 부채춤과 흥이 나는 장구춤도 펼쳐집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한복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부에나팍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며 한복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한복의 날 결의안을 주도한 샤론 퀵실바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한복을 입고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California State Assembly to honor the traditional dress of the Korean people, but also to celebrate it here in California. Even our culture, hanboks are under threat from China, who's trying to take claim on hanbok. So this is a really good and proud testament that hanboks are actually Korean and from Korea.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한복이 너무나 귀한 저희의 전통이고 또 한류의 큰 아이템이잖아요. It's such a beautiful dress and such a beautiful culture, and we're very proud of our Korean community in Buena Park. 한국 정부도 한복의 날 제정 추진을 축하하며 한국 문화를 더욱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정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복 패션쇼도 열렸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한복의 그 아름다움, 우아함과 그리고 한복의 그 오묘한 색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과 모든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한국은 지난 1996년부터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상원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베트남전에 한국군 신분으로 참전했던 한인 참전 용사들이 미군 참전 용사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상원은 미국 내 한인 베트남 참전 용사에 대한 연방보훈부의 의료지원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방보훈부는 연합군 소속으로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유럽 참전 용사 귀화자에게만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군 신분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미국으로 귀화한 시민권자들에게도 미군 참전 용사와 동일한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혜 대상은 3천여 명. 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이미 상하원을 통과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히 서명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며칠간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을 날씨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남가주 지역의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평소 기온을 되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70도대를 보였고 해안가는 60도대 낮 기온을 보였는데 이번 주 내내 남가주 일대의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이번 주는 구름 끼고 60% 이상의 습도가 예측됐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산타바바라와 엔텔러밸리 등 일부 지역은 내일 밤까지 시속 30에서 5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사람은 81만 7천여 명으로 높은 주택 가격과 세금, 노숙자와 범죄율 증가 등이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사람은 49개 주로 이주했는데 텍사스가 1위로 지난해 약 10만 2천 명이 이주했고 애리조나 7만 4천여 명, 플로리다 5만여 명, 워싱턴, 네바다가 4만여 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팬데믹 동안 주거비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다른 주로 이주를 결심했고 여기에 늘어난 노숙자와 범죄율에 교통난과 성정체성 교육 등 사회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USC 사회학과 교수는 캘리포니아의 많은 청년층이 저렴한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좋은 일자리가 있지만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여성 경관이 불법적인 마약 유통을 단속하기는커녕 자신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판매,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김승주 기자입니다. 전직 뉴욕시 경찰관 출신의 30대 여성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경 출신의 37살 여성 그레이스 로사 바에즈를 헤로인과 펜타닐 등 3건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브롱스 출신의 바에즈 전 경관은 그녀와 함께 지내온 아파트 룸메이트와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2012년부터 약 10년 이상을 뉴욕시 경관으로 일해왔으며 이번 달에 뉴욕시 경관에서 사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방검찰은 그녀가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마약을 밀매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기밀 요원들에게 접근해 가격을 흥정하는 등 대규모 불법 마약을 판매하려고 접촉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바에즈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용커스 출신의 케사르 마르티네즈도 바에즈와 같이 동일한 불법 마약 유통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당국 기밀정보요원을 만나 플라스틱 사탕 박스를 건넨 뒤 그 안에 펜타닐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으며 검찰 수색 결과 박스 안에는 헤로인이 담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바에즈가 경관으로 활동하는 중에도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해왔다며 불법적인 형태를 단속해야 할 뉴욕시 경관의 직무를 저버리고 불법적인 마약 유통을 부추긴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경관으로 임명될 당시 뉴욕 시민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맹세해놓고 되려 국가에 치명적으로 불법 마약을 유통시키는 위기 상황을 초래해 수많은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한 지 사흘 만에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가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한 데 이어 사흘 만입니다. 70대와 80대인 이들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알카삼 여단 대변인은 이들이 고정이라 인도주의적이고 건강상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지만 이스라엘이 지난 금요일부터 인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권 적십자사인 적신올사가 이들을 가자 지구에서 데리고 나와 이집트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아직까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인질 추가 석방으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모두 2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외신들은 하마스가 연료를 대가로 인질 석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שלנו לנהג באמינות, יהיו כל מיני שמועות, כל מיני מעשים. אנחנו נדווח לציבור כאשר הפרטים והעובדות יהיו בידינו וכאשר אנשים יהיו בידינו, וכך יהיה.
2주 넘게 봉쇄 상태에 있는 가자지구 주민을 돕기 위한 3차 구호 물품이 라파 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230만 명에 달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또 하마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료는 빠져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 문제입니다. 공습 피해와 전력, 또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가자지구 병원 30곳 중 최소 7곳은 이미 폐쇄됐습니다. التيار الكهربائي ستكون هنا في هذه الأقسام المكونة من 55 طفل جميعهم من يعتمد على الكهرباء سنفقد حياتهم. 한편 이스라엘군은 연일 병사들에게 지상전 준비 태세를 강조해 왔는데 현지 시각 23일에는 육상과 해상, 공중을 통한 가자지구 공세를 예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가자 북부와 남부를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자는 6,4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사망자만 5,087명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는데 이 중 어린이만 2,00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사태 배후로 지목됐던 이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이 이란을 향해 중동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중해 동부에 2개 항모 전단을 파견한 데 더해 군사력 추가 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know Iran continues to support Hamas and Hezbollah. And we know that Iran is closely monitoring these events and in some cases actively facilitating these attacks and spurring on others. 해당 발언은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 시설 드론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란이 확전을 꾀한다는 판단이 구체화된 반면 여기에 미국이 억지력 강화로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가자지구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확산 원인으로 미국은 하마스를 지목했습니다. 하마스가 학교나 병원 등에 무기를 숨기고 민간인 틈에 섞여 인간 방패 전술을 쓰기 때문에 정밀 폭격이 어렵다는 이스라엘 주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Under schools, under hospitals, inside residential apartment buildings. So Israel has a legitimate military, has a legitimate right to carry out military obligations targeting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인도주의적 군사행위 일시 중단에 대해서도 하마스가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여기에 인질 석방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 협상의 추가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이란의 60억 달러 자금을 해제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철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법안은 현재 한국에서 카타르 은행으로 이전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를 재동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테러 지원국인 이란에 60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미국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근시안적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이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지난 9월 테헤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5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의 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60억 달러는 카타르 은행으로 이전됐는데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의 무기와 훈련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재동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3일 미국과 카타르 정부가 동결 해제됐던 이란의 자금을 재동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랍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열려 참가자 2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약 5천 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열렸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뉴욕에서 팔레스타인과 예멘, 레바논 등 아랍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집회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학살 반대 등 반이스라엘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주말부터 열린 집회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교통을 막고 도로에 불을 피웠으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에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시위 참가자들을 시위대에서 끌어냈으며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는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미국에서는 아랍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뉴욕의 중심 맨하탄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가자 139명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을 지지하는 수많은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산호세와 LA에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는 이스라엘 국기를 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최소 222명이 가자지구로 끌려갔다며 실종된 사람들의 사진을 들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외쳤습니다. 친이스라엘 시위대는 인질로 잡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편 같은 날 LA 다운타운에서도 팔레스타인 국기와 표지판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팔레스타인 지역이 파괴되고 있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나면서 시위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